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 S&P 글로벌은 9월의 제조 PMI가 47로 예비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후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수에는 수익성과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과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 가치가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늘 가치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남부와 베카벨리, 바알베트의 마을에 퍼부은 공습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35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두고 오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은 관련 법안 심사와 의원 총회 등을 거쳐서 당론 채택 결과를 밟을 예정인데 거센 반대 여론에 당 지도부 역시 시행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일제히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자그마치 3명이었습니다. 이 오스틴 굴스비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마지막으로는 닐 카시카리까지 이 주요 연준 인사 3명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간밤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9월 제조 PMI가 여전히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요. 이 서비스업의 확장세가 이를 마찬가지로 상쇄해줬고요. 또 특징주를 보자면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이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전망 속에 간밤 5% 가까이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테마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26일이죠. 이 제1회 STO 포럼 간담회를 앞두고 STO의 법제화가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보안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따른 관련주들의 강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해운주들 역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가장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2600선을 겨우 넘겼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28% 여전히 약하게나마 이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26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이 거센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3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60선을 돌파한 코스닥. 어제와 동일하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보다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다행히 오늘은 바이코리아 기조로 코스닥 시장에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단 진단키트뿐만이 아니죠. 이 최근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는 CDMO 그리고 진단키트, 전염병 관련주 등 다양한 섹터들이 서로 응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이 제약바이오가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저가 매수세의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큰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지 저희 이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고 뭐 조금씩 오르다가 조금씩 빠지다가 그냥 뭐 박스권의 느낌처럼 움직이는데 일단 25일 내일이죠. 내일 있을 이슈 중에 이제 일단 오늘 이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있고요. 뭐 유예 아니면 뭔가 기존보다는 좀 더 좋은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폐지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U 25일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여부 최종 투표가 있는데 이게 관련주 수혜주들이 뭔지 아까 전에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제가 아침 방송 유튜브에서 서울경제에서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지 얘기를 이미 해드렸고, 그다음에 내일 또 해리스 새 경제 정책 발표가 될 거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네요. 그리고 메타 커넥스 2024가 내일 개최가 되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간밤에 이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356명 사망, 이게 2006년도 이후 최악의 갈등이 격화가 됐다라 그래서 오늘 해운주하고 유가주로 움직이다 봤더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아침서부터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하고 그렇죠. 여가이 지금 국회 통과 이슈 때문에 이쪽하고 STO 법제화 때문에 이제 이쪽이 아침에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전고체하고 2차 전지가 강한데 딥페이크하고 STO는 아침에 고점 주고 좀 밀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그렇죠. 뉴스에 재료 소멸 같은 느낌이니까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소멸된 이슈는 아니고 지금 이제 법제화 통과됐고 그다음에 법제화하고 있고 국회 통과됐고 뭐 이런 뭔가 처벌법 뭐 강화 그다음에 STO 법제화 이게 조금 더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강한 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지금 확산, 뭐 폭등, 상한가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아침에 고점 주고 밀립니다. 이럴 때는 다른 애들을 좀 보는 게 좀 좋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아침 움직여봤더니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이슈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슈들, 뭐 로봇 이슈도 있습니다. 로봇 그거 뭐냐 웨어러블 기기 그거 입는 거 보핏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슈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돈들이 없어요 지금. 왜? 다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여서 해외 주식 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예를 들어서 풍선이라고 따지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지고 그렇죠? 바람이 엄청나게 빵빵하면 여름에 여러분들 고무보트 보세요. 고무보트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은 다 여기저기에 바람이 다 들어가서 좋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느 정도 빠지면 누르면 절로 바람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돈들이 예전만큼 막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미국보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좋으니까 주식 여기다가 돈 더 넣으세요. 집 팔아서 돈 다 팔아다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주식 한국 주식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 안 믿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금투세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얘기 안 나오면 그럼 곧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금 이탈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좋다고 돈 넣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조차도 지금 돈 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남아 있는 분들은 왜 있냐면 물려 있기 때문에 물린 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건 한국 주식을 탈출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미국 주식이 저렇게 잘 움직이면 미국 주식 하려고 그러지 한국 주식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한정적이니까 뭐가 안 움직여요? 대형주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테마는 갑니다. 뭐 최근까지도 보면은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그 다음에 뭐 제약주, 뭐 일부 테마주, 뭐 방산주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안 움직였는데 어쨌든 테마주들은 잘 움직여요. 근데 그 테마주들이 확 움직일 때 쫓아 들어왔다가 물리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거는
너무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게 지금 테마주 이슈들은 많은데 야, 저 샤페론 대단하죠. 일단 저거는 작전주라 그래요. 작전주라 지금 저것도 17% 또 급등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예전처럼 풍부하면 이것저것 다 가요. 만약에 해운주다 그러면 어제도 STX 그린 로지스틱스 자 차트를 보면은 가는 건 잘 갑니다. 가는 건 STX 그린 로지스틱스 보면 잘 가는 건 어제 잘 갔죠. 근데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근데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는 이제 돈들이 넘쳐날 때에서는 해운주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급등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가는 것들만 간단 말이죠. 일단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래가 실려 있고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시장의 돈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샤페론도 지금 오늘 보면은 움직이는 건 요 한 놈이에요. 나머지들은 오늘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크게는 안 빠지지만 블루엠텍 마이너스 2%, 펩트론 마이너스 0.38, 대봉에서 마이너스 2%, 예혼자만 18% 급등 나오는데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가 있고 세력들이 그러니까 작전주들이죠. 이렇게 세력들이 땡겨 올리는 애들만 지금 강한 그리고 뭐 차별화장이라기도 하고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컷처럼 움직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장의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들은 너무 많은데 돈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사면은 안 된다. 특히 따라가지 마셔라. 그러니까 영풍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이슈에 쫓아간 분들은 큰일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갈 때만 안 쫓아가면 지금은 그렇게 큰일 날 일은 별로 없는. 어쨌든 테마주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가권에 있어요, 여전히 고가권에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50%,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가고 일로 떨어질 확률은 보지 않아요. 뭐 이건 5% 미만 거의 없다고 보고 흔들릴 수는 있죠. 왔다 갔다 박스권의 가능성 50%. 그러니까 5대 5의 비중으로 어쨌든 간에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 넘어갈 거냐, 나중에 넘어갈 거냐. 그리고 저게 넘어가야지만 이제 IT가 움직이는 거고 IT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움직였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정받아도 괜찮거든요. 정상이거든요. 살짝 조정받으면 IT가 또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든 말든 IT는 미국 시장에 따라서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신고가를 가면 이제 올라가겠지만 테마주들 오늘 전고체도도 강하고 2차 전지도 강하고 저런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계속 좋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도 하도 많이 빠져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제 제약주도 흔들렸는데 정말 손톱만큼 조금 흔들렸거나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올 지금 날씨가 지금 추워졌고 그다음에 뭐 기사에 보니까 올 겨울은 굉장히 또 추울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물론 뭐 추울지 안 추울지 모르지만 일단 저 코로나 엠폭스 그다음에 뭐 생물보안법에 호재되는 제약주는 국내의 모든 제약사입니다. 모든 제약주들 생물보안법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제약사들이 다 호재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메디케어도 마찬가지 국내 모든 제약사 근데 모든 제약사라고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애들은 일부예요. 일부긴 한데 어쨌든 국내에 지금 호재들이 제약주들이 많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아침에서는 살짝 마이너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플러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테마도 순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전고체도 움직이고 뭐 STO도 움직이고 뭐 딥페이크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들은 하나씩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안전하게 엠폭스 관련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이기도 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갖고 왔는데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는 꼭 잘 보시고 그다음에 해리스 테마주들도 잘 보시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테마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를 뒤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오늘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한 제약바이오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찬바람이 불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오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시젠 어제와 동일합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150원 선에 거래 중인 시젠, 이 엠폭스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기본적으로 진단키트 테마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서부터 STO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제일 강했는데 좀 밀려요. 그러면 또 테마가 또 순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아침에 그 뉴스에 갭상승 뭐 8% 뜬다면 지금 20% 가고 상한가 찍으면 또 나오고 또 다른 것도 상한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폭등하면 계속 STO하고 딥페이크가 계속 가겠구나. 이런 느낌인데 밀립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주들도 아침부터 갭상승 나왔다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차트는 다 괜찮거든요. 뭐 이닉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부터 해갖고 뭐 CIS, 레몬 차트들 다 괜찮아요. 다 양호한데 싹 다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 어제 덜 갔다고 LNF 지금 폭등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에도 강하게 움직이니까 순환매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헤즈볼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사태가 터졌다. 뭐 지금 사망자 많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쪽 애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는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세력들이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저렇게 큰 폭격을 가해가지고 저런 이슈가 있을지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얘네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얘네들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었으면 저 뉴스에 아마 오늘 20% 다들 폭등했을 텐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 과거에 그 조류닷컴도 준비가 될 때는 잘 움직이는데 준비가 안 될 때는 잠깐 움직이다가 3일차 나고 끝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봐서는 좀 순환매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비만치료 저거 오늘 아침에서 흔들렸는데 또 움직이는 것도 아직 세력들이 돈을 안 빼서 그래요. 안 빼서 그런 거고 저렇게 강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젠이라든지 뭐 이전에서도 여러분 파미셀도 얘기했었고 엑세스 바이오도 얘기했었고 뭐 그 외에서도 뭐 진매트릭스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요게 7월 달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 실린 그 거래량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갈 텐데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올 겨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핑계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CDMO,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메디케어, 뭐 FDA 임상, 뭐 비만 치료제, 뭐 아니면 이중항체, ADC,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뭔 얘기를 붙여도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즌도 다른 애들 움직일 때 이제 뭐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곧 겨울이니까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즌 오늘도 가지고 나왔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안전하게 순환매를 공략을 하기 위한 테마 순환매 시즌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이 표적 종목, 현재 테마 순환매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시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참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과 20일 파미셀, 매수가도 동일하게 5,44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 그리고 2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만나봤었던 시젠, 매수가는 25,150원, 그리고 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공략주 상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제 만나봤던 시젠, 오늘 장에서는 추가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시젠, 이따가도 뭐 시젠 다시 추천하겠지만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봤을 때 엄청 바닥에 있죠. 16만 원을 찍었던 시즌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부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엄청 갔거든요. 1년 만에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 16만 원, 1,600%를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게 된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난 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게 떨어진 거죠. 이제 고점 주고 2020년도 1, 2, 3, 4년째네요. 딱 4년. 그래서 떨어진 폭은 마이너스 85%, 6%, 마이너스 85%, 86%, 요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기간도 뭐 1년, 2년 빠졌다 그러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네 할 텐데 4년 빠졌고 5년 정도 빠졌고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알테오젤,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거 보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 제약주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럼 이것도 갈 때 되면 가요. 그리고 지금 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얘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 아닙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이게 지금 역대급 유행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전년 대비 14.8배가 지금 늘었다는 얘기인데 대신에 뉴스는 그런데 이제 중증 환자는 안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심각한 거는 아니고 지금 폐렴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모르지만 일단 겨울이 되면 항상 신종플루, 뭐 독감, 여기 나오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뭐 앞에 막 마이코플라즈마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뒤에 폐렴, 그러니까 폐렴이라는 얘기죠. 폐렴 뭐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이제 좀 위험한데 근데 그게 그냥 감기인지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폐렴인지 증상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올 겨울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이겠죠. 앞에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제에서 샀던 분들은 조금 그렇죠. 손톱만큼 수익일 텐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흔들릴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테마주를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고 앞에서 8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엠폭스하고 이쪽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거 시즌도 시가총액 작지 않아요. 85% 빠져서 그렇지 시가총액 그래도 1조 3천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쪽에 있을 때에서는 거의 10조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한 8배 정도 되니까 10조 가까이가 됐던 종목인데 지금 1조 3천억으로 쭉 쪼그라들었는데 올 겨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메디케어로 엮일지 생물보안법으로 엮일지 아니면 뭐 FDA 임상으로 엮일지 근데 시즌이 FDA 임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한미약품 셀트리온은 당연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또 셀트리온 또 급등하고 뭐 한미약품 급등하고 그러면 너만 급등하냐 우리도 같이 급등하자 하고 제약주로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튼 시즌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해서 그렇죠? 지금 테마주들 아주 어지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쫓아갈 필요 없이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 뭐 시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거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좀 상징성이 있고 제약주가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듣보잡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과거에 아니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과거에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가장 이름을 떨쳤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애들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올 겨울은 괜찮지 않을까.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할 거니까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봉 LS 많이 올라가서 많이 파시라 그랬죠. 대봉 LS 팔면은 살 수 있는 또 비만 치료제도 바닥에 애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는 원래 오늘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5이선 이탈 나오는 모습인데 이거를 지금 멱살 잡고 땡겨 올리는 이유는 바로 샤페론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80.6% 수익 달성하고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설명은 어제 거 다시 동일하고요. 다음에 우리기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팔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목요일 날도 얘기했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좀 파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슈는 좋은데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뭐 붐이죠, 붐. 원전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민주당 쪽에서 뭔가를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 수주 아니냐?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도 사실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흔들 수 있어서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면 아니다. 한수원 쪽에서 이미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기 전에 한수원 쪽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적자 수주하는 데가 어디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해소를 좀 해줘야 움직일 것 같아요. 원전이 안 좋거나 나쁘진 않지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전선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고 어제도 얘기했죠. 어쨌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은 한미약품. 한미약품. 자, 오늘 흔들리는 척을 했어요. 아침에서 CDMO 관련주들이 잠깐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주네요. 제약주들이 강하긴 강한데 일단은 알테오젠 안 떨어져요. 잘 알테오젠 그다음에 유한양행 최근에 강했던 애들 이렇게 강하니 아니 좀 밀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밀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뭐가 있겠어요? 그 별거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물보안법 이게 우리나라 국내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이 퇴출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주가 된다. 아니면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제약바이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일단 올해 내내 할 거고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계속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그걸로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나오고 간다는 그러면 한미약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미약품. 이것도 조정이 쉽게 안 들어오겠죠. 더 가져가세요. 대신에 어느 정도 팔고 최소 절반 팔거나 좀 불안하다. 아니면 저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 말고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테마주를 해야 돼요. 좀 더 가벼운 쪽. 이쪽은 금액이 크신 분들이 비중을 넣고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17%씩 났으면 이미 절반을 팔았겠죠. 팔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내는 거는 가능. 자, 다음 셀트리온. 얘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올라간 게 없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형주 쪽에서 지겹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쪽에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이 잘 못 갔어요. 다른 애들은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알테오젠도 많이 올라갔고 유한양행도 많이 올라갔고 리가켄바이오도 많이 올라갔고 뭐 등등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들은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수익률은 크진 않지만 그냥 가져가는 쪽으로는 괜찮고 근데 빵빵 터지기를 막 샤페론처럼 막 100%, 120%막 올라가는 걸 원하면 가벼운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크게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크니까 많이 사도 티가 안 나지만 44조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1억을 사든 2억을 사든 뭐 티가 나겠어요. 44조짜리인데. 자, 다음은 샤페론. 자, 가벼운 종목. 저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위험해요. 계속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률은 아까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다가 원래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2,220원으로 이렇게 하면 벌써 130,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0%였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18% 올라갔는데 왜 수익률이 134%쯤 반영이 됐네요.
상승률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느냐? 원래 100%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더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0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200%, 200% 가면 400%, 금방금방 더블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바닥에서 사놓고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으면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 9.11 테러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나와서 미국 시장이 하루 만에 모든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20%, 30%뭐 나스닥이 뭐 30포인트 아니 30% 포인트가 아니고 뭐 10,000포인트 빠지고 막 다우존스 하루 만에 10,000포인트 빠지고 뭐 나스닥이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지고 이런 현상이면 안 나오면 이렇게 올라갔던 130% 올라갔던 종목이 마이너스 손실로 바뀌는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안 터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비중을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그냥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처럼 진짜로 8,000%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냥 더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회사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잡주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이거 뭘 보고 들어가요, 이거를. 그냥 이슈 하나 있고 세력들이 들어가갖고 열심히 땡겨갖고 여러분을 꼬시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 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잘 가죠? 자, 다음은 또 샤페론 그 다음 날에 얘기했던 거는 뭐 130, 뭐 6%, 7% 정도 되겠죠. 자, 또 한국 BNC 어제 이제 움직인 이게 이제 보톡스 관련주이지만 어제 움직였던 건 이제 비만 치료제.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샤페론보다는 회사가 양호하고 우량하다 그랬죠.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렴하다가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계속 비중을 줄였다가 또 밀리면은 또 공략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했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앞에 거래량들을 봐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다리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얘도 다시 내려가거든요. 마이너스로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100% 올라간 게 아니죠. 100% 올라가는 경우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시젠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 저는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계속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였었던 딥페이크, STO,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그 화재 사건 이후에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기 이제 그 초소형 시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개발했던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개발했다고 시제품 나오고 2026년도에 상용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에 얘네들이 이제 시들시들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면 테마는 순환을 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구가 13도더라고요. 여기 상암동이 17도, 여기 파주가 15도, 뭐 한 17도, 15도. 아니 날씨가 왜 이러지, 그렇죠? 원래 이게 정상인가요? 하여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느낌인데 물론 낮에는 이제 20도, 뭐 25도 뭐 그렇게 올라가겠죠. 30도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10도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아마 뉴스를 보면은 이제 감기 조심하라고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자 어쨌든 매수 가격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25,150원, 25,150원에 한번 주어 보시고 오늘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 차트를 보면은 얘가 좀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는데 이슈는 없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움직였겠죠, 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움직였고 그 외에서도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거리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뉴스에 보면은 마이코 플라즈마 뭐 폐렴 이슈도 뉴스도 하나 나온 게 있고 항상 겨울이 되면 뭐 이걸로 움직일지 저걸로 움직일지 일단은 동물들도 그래서 돼지열병, 조류 독감, 방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마스크 관련주도 움직이고 방역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독감 환자 늘어났다, 뭐 아기들 또 독감 환자 늘어났다, 이제 병원이 뭐 마비가 됐다, 뭐 그런 기사 나오게 되면은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엠폭스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진단키트 코로나 이슈로도 뭐 한 번은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동안 빠진 게 5년 동안 4년 동안 빠진 게 이만큼인데
거기다가 앞에서 거래도 실어놨고,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 움직일 수 있는 실적도 뭐 적자 회사 아닙니다. 흑자 회사이고요. 그래야 돼 시가총액 또 1조짜리 종목이고 안전한 회사니까 안전한 없어지는 회사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한번 뭐 10% 20%확 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한번 저점 매수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올 겨울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은 또 날씨 또 추워지고 또 얼음 얼고 그러면 한번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물보험법 이슈도 있고 메디케어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어제와 동일하게 시젠 안전하게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시즌 다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동 기다리고 있네요. 매수가가 16,9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농기계 전문 기업이죠. 오늘 자율주행 운반 로봇의 상용화에 앞서서 이 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체험단을 운영하겠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3% 이상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8,84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대동. 과연 그래도 매수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상담 들어볼게요. 자, 로봇 이슈도 있고 농업 이슈도 있고 한데 거래가 없어요. 좀 소외받는 종목이 돼버렸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거래가 없죠.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들이 말랐습니다. 금투세 이슈 때문에 자금이 이탈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공매도 때문에 질려가지고 해외 주식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미국 주식 맨날 올라가고 뭐 엔비디아 맨날 뭐 시가총액 맨날 올라가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돈들이 들어오는 그 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움직인다 그러면 뭐 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중요한데 일단 크게 보니까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었고 지금은 듬성듬성 이거는 약간 매집 거래량 같은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위로 들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줄 때마다 팔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매집을 해놓고 잠수 타고 매집을 해놓고 잠수 타고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3년 빠진 거 아니잖아요. 5년 빠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고점 주고 그렇죠?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니까 그냥 올해라고 칠게요. 올해 고점 주고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하든 아니면 팔고 도망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매수 가격 16,900원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여기 고점에서 쌍봉치고 갖다 던질 때 그때 물량을 받아버렸네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오래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최소 1년이고요. 길게 갈 때는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아주 징글징글 빠지는 애들은 이제 8년도 걸리는데 옛날에 시노펙스인가 물테마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냥 징글징글하게 빠지던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길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물린 게 뭐 10,000원 물렸다 그러면 지금 빨리 잘라버리면 되죠. 빨리 잘라버리면 되는데 지금 요 거래량으로는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다만 이제 뭐 보필 이슈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움직이면 얘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농업이잖아요. 농업이고 그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입고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쪽 관련주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쪽 관련해서 뭐 대동이 의료기기 개발한다 아니면 뭐 삼성하고 손잡고 협력해가지고 보픽 개발했다 그러면은 얘가 급등 나오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이번 이슈에 다시 뭐 10,000원, 11,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16,900원까지의 반등은 올해는 어렵겠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 쉽지는 않겠다. 지금 이 빠지는 이 패턴의 모습은 과거에 줄줄줄줄 밀려 내려갔던 그런 패턴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막 뭐가 좀 모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픽 관련주, 로봇 관련주 차트는 모양은 괜찮은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있어요.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렌시스가 아니군요. SBB테크 이런 애들 보면 앞에 거래가 실려 있죠. 근데 안 움직이죠.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저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보핏이 뭐가 문제가 있나? 로봇 관련주이 뭐가 문제가 있나? 곧 조만간에 뭐 출시하고 뭐 보여주고 뭐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꼼짝을 안 해요. 거래는 실려 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가 됐나? 지금 저도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이거 말고도 로봇 관련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도 안 움직이는데 거래가 모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듬성듬성 이걸 가지고 거래 실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그랬죠. 매집을 해서 뭐 3년 뒤에 움직이든지 아니면 팔고 지금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는 거래 실렸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모아야 돼요. 여기서 막 모아야 됩니다. 거래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손절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16,900원이면 길게 보세요.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고 길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이번에도 다소 좀 높으신 편이네요. 16,700원에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이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금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게 됐었죠. 지금 이 시각 0.58% 약하게나마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1,4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오는 10월 10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가 뉴스에 힘입어서 더욱더 반등이 성공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이슈가 있죠. 뭐 그 중국산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자율주행 해갖고 2027년식 커넥티드 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어제도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조금 움직였는데 이게 테마주들 막 강하게 밀어붙이듯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쪽 관련된 다른 애들도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16,700원.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가는 건 가능한데 막 이렇게 막 급등하는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 테마에 이슈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한정적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도 2,500조가 안 됩니다. 2,000조 정도, 2,200조, 2,3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3,400에 있을 때 2,500조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2,500조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때 대비 아직 3,000도 못 갔고 2,000 몇이죠 지금? 2,000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빠져 있고 2,600이라 그러면 하여튼 2,000조 초반대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올리려면은 그래도 돈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 2,000조가 넘는 이 시장을 뭐 비싼 시장도 아니죠. 뭐 엔비디아는 하나가 시가총액이 4,000조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돈들이 얼마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엔비디아 하나로 움직일 때 그 돈만큼만 우리나라 시장만 들어왔었어도 삼성전자 얼마나 쌉니까? 400조. 얼마나 쌉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급등시킬 돈이면 삼성전자 연속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지금 스마트 레이더도 원래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급등 나오고 막 폭등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부만 좀 움직이는 느낌이고 천천히 일단 12,500원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대까지는 15,000원까지는 한번 천천히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보유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7,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15,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75,000원 그리고 5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하게나마 상승불을 켜주다가 지금 이 시각 보합권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호재 체크해보기 앞서서요. 지금 이 시각 현재 62,600원 선에 거래 중인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하나가 겹쳐졌는데요. 오늘 업계 최초로 이 8세대 V낸드의 차량용 SSD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약하게나마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또다시 하락 전환과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삼성전자는 실적 에 연연하지 않고요. 얘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야지만 움직여요. 얘는 지수 관련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의 의지는 이미 벌써 올해 작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올라가는 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도 안 가는 이유가 공매도 세력들이 올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하면 자기네들이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매도는 자기네들만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린 것도 있겠죠. 일단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폭등하게 되면 공매도하는 애들은 파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안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우리 전체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치면 2,200조 정도 칩시다. 2,200조입니다. 지수를 안 올리려면 아주 간단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두들겨 패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시가총액 370조. 그러니까 얘를 두들겨 패면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수 관련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공매도하는 애들을 때려부시고 올라가려면 지수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지수를 베팅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 베팅한 상품, 뭐 콜옵션이 됐든 아니면 풋옵션이 됐든 선물이 됐든 그 공매도하는 애들을 때려부시려면 최소한 미국장이 급등이 나와야 올라가요. 그래서 뭐 실적은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의미 없고 나스닥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일단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을 5,000조로 가고 애플도 5,000조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000조 가고 대부분 대회들 지금 4,400조 정도 될 거거든요. 5,000조 넘어가고 조만간에 6,000조 간다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폭등 나스닥도 폭등 그래서 여기 나스닥 18,600 뚫고 19,000 가고 2만 가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 그래야 삼성전자도 그렇죠? 올라갈 이유가 있고 올라갈 거니까 결국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유리한 거예요? 계속 요거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뭐 딥페이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그런 이제 뭐 관련주들 STO 관련주 그렇죠? 그런 애들 이제 테마주들 해리스 테마 뭐 이런 애들 위주로 해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박스권장 같은 흐름이라서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뭐 실적 뭐 안 좋고 무슨 영업이익치가 예상보다 뭐 줄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좋은 얘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 보지 마시고 나스닥이 신고점 가고 애플,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안 가는 건 그래서 안 가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후장에서도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테마주들 장세 계속 유지가 되니까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줄 마지막으로 요약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연일 역사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진단키트 테마주죠. 시젠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